우리도 고생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자, 테스트 본 거 너무 충격받지 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냐? 문제가 많이 어려웠냐?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하연이도 이따가 초대해 놓을게. 지난 영상 보면 돼요. 소리가 가끔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확인해 한 번씩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상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소리 하나도 안 나와. 아무튼 좀 그래요. 자, 일단 그 문제가 많이 어려웠냐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들이라면은 실제로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평이한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또 쉽냐? 아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문제들이. 일단 제한 시간 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고점자가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한 시간 내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한 시간 내에서 안 틀리고 맞은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풀었어도 체크한 게 만약에 틀려서 내가 지적을 딱 하는 순간 걔는 이제 틀린 걸로 잡아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내에서도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를 제한 시간 내에서 고쳐도 그거는 초과 시간에 풀어서 맞춘 거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2명인데 틀린 번호가 뭐냐면은 1번, 5번과 3번, 4번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개 맞은 친구가 1명. 틀린 게 3번, 4번, 5번 이렇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제한 시간 내에 2개 맞았던 친구가 1명.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아쉽게도 빵개 맞은 친구도 2명 있기는 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디서 많이 틀렸죠? 3, 4번. 3, 4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3, 4번은 맞았는데 딴 걸 틀렸습니다. 딴 거를. 그러니까 1번을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틀렸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번을 이제 고쳐서 맞아서 이제 5번 하나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5문제, 아니 6문제면은 한 문제당 16점. 6문제니까 96점. 4점은 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반점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점수가 그러면은 76점이에요. 원래 2개 틀렸으면은 68점인데 반점 올라가니까 76점이에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 이건 뭐 그냥 나만 볼 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테스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요. 진짜로. 본인의 실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숙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정도를 그냥 보는 거고요. 만약에 잘 안 되면 다시 복습하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상태가 안 나오게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3번, 4번 틀렸던 친구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2개 맞았던 친구 중에서 5번, 6번을 고쳐서 3번, 4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개 맞은 친구가 아쉽게도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빵개가 2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많이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아직 조금.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던 걸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확률과 통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총 3개 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경우의 수. 그래서 수학하에 있었던 경우의 수가 그대로 일단 들어오죠. 그대로 들어옵니다. 1단원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순열. 그래서 수학하에서 했었던 순열의 다른 버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복순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원순열. 오늘은 원순열이 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에서 좀 더 넘어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최단 경로의 수까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1번,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3번, 4번입니다. 그리고 최단 경로의 수 문제가 5번, 6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이 전체적으로 많이 틀린다. 왜 많이 틀리냐면은 3번, 4번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인데 그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3번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일일이 좀 분류해서 그때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 좀 많이 헷갈려요. 지금 전체적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4번도 뭐 마찬가지기는 한데 좀 그래요. 5번, 6번도 뭐 최단 경우의 수니까. 자, 그다음에 오늘 나가는 거는 이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예요. 그래서 수학 하에 있었던 조합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이걸 편의상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조합, 조합의 다른 버전들. 그렇죠? 순열, 중복순열.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듯이 조합, 중복조합. 그 외에 다른 거.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조합이라고 안 부르고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확률, 세 번째 단원이 통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 고르라고 하면 뭐예요? 얘예요, 얘. 얘가 안 되면 수능 끝까지 발목 잡혀요. 진짜로. 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건 어디냐? 1, 2, 3, 4, 5, 6 중에서 5, 6번 최단 경로의 수가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수능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신 용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실제로 실제로 여기 있는 중복 순열 및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게 사실 3, 4번이에요. 3, 4번. 특히나 3번처럼 케이스 분류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이건 뭐 조합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좀 5명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정리 다 끝났어요. 해설지 보니까 다 알 것 같아. 그러면 딴 거 잠깐 풀고 있어요. 딴 거 잠깐. 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첫 번째 팩토리얼. 얘는 순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쵸? 우리가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셋의 순서를 주는 거. 왜? 아니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쵸? 고배 법칙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린 이러는 걸 편의상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명을 전부 다 순서를 주는 거다. 3명의 순서를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팩토리얼이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수학화에서 나왔던 거 퍼미테이션. 그죠? 퍼미테이션. 자, 얘는 저희가 뭐였어요? 순서대로 나열. 그래서 순열이었죠.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은 3번, 4번이 순서 얘기밖에 없어요. 3번, 4번이. 근데 3번, 4번이 지금 제일 헷갈려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얘는 순서대로 나열, 순열이에요. 근데 순서를 준다라는 것과 나열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그냥 순서예요. 그렇죠? 순열도 순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A, B, C, D 이렇게 5명을 일렬로 나열한다면 5명 순서 주는 걸로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3명만 나열한다라고 한다면 5가지, 4가지, 3가지 그쵸? 5명 중에서 3명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명 중에서 3명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런 건 편의상 5명 중에 3명 뽑고 그쵸? 3명의 순서를 주는 거랑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팩토리얼은 순서예요. 순서 없이 뽑고 순서대로 나열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팩토리얼은 뭐냐? 얘는 전부 나열이에요. 퍼미테이션과 팩토리얼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팩토리얼은 전부 다 나열하는 거고 퍼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열하는 거예요. 다만 전부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미안, 글씨체는
뭐 어차피 한 거니까. 자, 왜 가능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5명 전부 나열한다. 그럼 5명 중에 5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둘로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러니까 마치 SN과 시그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무조건 1항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얘는 1항 아니 뭐 5항부터 10항까지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팩토리얼과 퍼뮤테이션은 근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수학화에서 했었던 커뮤니케이션. 얘는 저희가 뭐였죠? 조합이에요. 근데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가 없이 그냥 뽑아만 놓는다.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알사탕, 서로 다른 알사탕이 있을 때 그 중에서 3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아니 뭐 이 안에 내가 뭐 순서대로 박하맛, 딸기맛, 초코맛 이렇게 나오나 초코맛, 딸기맛, 박하맛 이렇게 나오나 상관이 없잖아요. 한 번에 뽑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색해서 그러는 거지 컨비네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런 식으로 순서 상관없이 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순화해서 본다 그러면 얘는 그냥 순서가 없이 뽑기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팩토리얼은 그냥 나열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컨비네이션은 그냥 뽑는 걸로 보면 돼요. 핵심은 순서가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수학화에서는 순서밖에 없었어요. 순서가 있고 없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이에요. 순서가 없으면 조합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 순서 없이 뽑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확통으로 넘어오면서 구분 기준이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중복을 허용하나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 가지고 세 자리를 나열한다. 그럼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럼 뭐 1, 2, 3, 뭐 2, 1,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한 번만 쓸 수 있을 때 그때만 3팩으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으면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3팩이고 3P3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3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기호 자체는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3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지만 똑같은 걸 또 쓸 수 있다. 멋있게 말하면 그냥 3의 세제곱.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는 잘 안 쓴다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 중복 순열이 지금 1번, 2번에 관련된 얘기죠. 기호는 진짜 안 써도 됩니다. 자, 얘 네 번째 게 지금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이에요.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데 얘는 똑같은 걸 못 뽑아요. 근데 얘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이게 전부 다죠. 이게 확률과 통계 전체 단원에서 구분해야 되는 기본 구분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원순열은 오늘 안 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최단 경우의 수 기본적인 내용을 살짝 얘기해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A, B, C, D, E가 있을 때 이 중에서 E가 아니고 A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A, A, B, C, D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을 때 얘는 같은 것이 있으니까 순서주의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죠? 아예 얘를 그냥 다른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순서를 주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A1, A2, 뭐 B, C, D로 나오는 거나 A2, A1, B, C, D로 나오는 거나 어차피 이거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5팩 안에는 똑같은 게 계속 2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으니까 우리가 나열하기가 되게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둘 다 AA, B, C, D면은 같은 거 나열하는 게 힘드니까 아예 다른 걸로 보고 5팩을 줬는데 막상 줘보니까 이런 식으로 A만 순서 바뀌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는 내가 편의상 준 거지 실제로는 둘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다. 그래서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니까 하나씩 다 빼는 것보다는 2팩으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A, B 뭐 이런 거 할 때 3팩을 뭐 2팩으로 나누는 이런 케이스로 그냥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자,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A, B, C, D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얘는 A가 똑같잖아요. 5개 중에서 A 들어갈 2개를 골라도 돼요. 그럼 만약에 A가 이렇게 골라졌다. 그럼 여기다 A를 박아놓고 시작하면 돼요. 괜찮죠? 얘네들이 바꿀 게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때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고배 법칙이겠죠?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죠. 그러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조합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팩토리얼 가지고만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조금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일단 이걸로 보고 조합이랑도 합칠 수 있다. 아우 너무 피곤하지? 덥지? 덥았어. 날씨가 엄청 나던데? 제주도 20도래던데? 완전 봄인데? 아 춥나? 아 괜찮지? 아 잠깐 열게. 이만큼. 자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난번에 한 것들 싹 다 정리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좀 봅시다. 1번부터. 자 5개 숫자 0, 1, 3, 5, 7. 자 이거를 중복해서 나열한대요. 중복해서 나열한대요. 그러면은 5천은 몇 번째 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자리 자연수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자연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자리 자연수. 그렇죠? 한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0은 제외해야 되니까 1, 3, 5, 7 4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2자리 자연수예요. 그렇죠? 여기 4가지 나오니까. 2자리 자연수면은 어차피 얘는 무조건 0 못 나와요. 그럼 얘는 4가지가 되겠죠. 얘는 5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5, 20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자리 자연수. 그럼 얘도 맨 처음에 4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가지. 5가지니까 얘는 4 곱하기 5제곱이구나. 이거 다 중복순열인데 솔직히 말해서 파이 써요? 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 수학하에서도 이 문제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얘는 25의 4배 100이에요. 여기까지가 100가지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자리 자연수. 또 0 빼고 5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되겠는데? 왜? 5천보다 작은 거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해버리면은 사실 4자리 자연수 5천 넘는 것도 생기네. 왜냐면 7 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7천 나오잖아요. 그럼 4자리 자연수는 케이스를 좀 불려야 되겠다. 4자리 자연수는 맨 처음에 1이 나오는 경우. 그럼 맨 처음에 1이 나온 경우는 5가지.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어차피 5천보다 다 작으니까. 그럼 얘는 5의 세제곱이에요. 125가지구나. 그 다음에 5번째. 1000의 자리가 2인 경우. 그러면 또 5가지. 그럼 5의 세제곱. 또 125죠? 뭐 어차피 얘네 다 합쳐봤자 이거 다 5천보다 다 작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3으로 시작. 2로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이게 3이네. 1, 3, 5, 7이니까 5로 시작하는 경우. 지금 우리는 5천보다 작은 거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다음에 이제 5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5 빵빵빵 이거가 지금 몇 번째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에 있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면 돼요. 괜찮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가지, 20가지, 100가지, 125, 125. 자, 요거 합치면 이거 124가지예요. 두 개 합치면 250가지예요. 그러니까 374가지. 무슨 뜻이냐면은 3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게 374번째 수라는 거예요. 3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얘가 374번째 수구나. 그럼 5천은 얘 바로 다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5천은 375번째구나. 괜찮죠?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길게 안 들어가고 한 큐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리 자연수라고 그냥 잡아놓고, 자, 얘가 0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얘가 0이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얘가 0 나오면 세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0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두 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0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한 자리 자연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0인 경우에는 여기가 5가지 어때요? 125가지. 괜찮죠? 한마디로 세 자리 이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자연수가 125가지라는 거예요. 125가지인가? 아니, 빵빵빵은 빼줘야 돼요. 괜찮나요? 세 자리 이하 자연수가 124개구나. 그럼 1로 시작할 수 있는 거 또 5가지죠? 125개. 1로 시작하는 천의 자리가 125개구나. 3으로 시작하는 거 또 125가지구나. 이거 더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124가지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124가지 똑같죠? 한 큐에 들어가도 됩니다. 괜찮죠? 한 큐에 들어가도 돼요. 자신 없으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가는 거고, 내가 안 헷갈릴지 자신 있으면 그냥 0 집어넣고 그냥 5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일단 1번입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 이거 지울까? 이걸 지울게. 자, 그러면 2번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될 텐데 x가 a, b, c 그 다음에 y로 가는 함수인데 y가 지금 1, 2, 3, 4, 5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모든 함수 개수 구하여라 이러면은 그냥 모든 함수 개수 구하여라 그러면은 5니까 125개예요. 괜찮죠? 모든 함수의 개수는. 왜냐면 함수는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되니까 다 1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 함수의 개수니까. 그래서 중복순열로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과 FC라는 함수값이 합쳐서 홀수가 되게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홀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3개. 어차피 될 수 있는 게 1, 2, 3, 4, 5들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합쳐서 홀수 나와야 돼요. 자, 홀수가 나온다면은 우리는 홀 더하는 거나 홀짝짝 왜 더 있어요? 없어요. 홀수가 홀수게 나와야 돼요. 괜찮죠? 이게 실제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을 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2로 나눈 나머지가 111이니까 당연히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2로 나눈 나머지가 1빵빵이니까 당연히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이 케이스에서 A가 홀수 말고 B가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미안해, 글씨는 하하하 아름답지? 자, 그래서 C가 홀수인 경우까지 이 네 케이스 외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럼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 홀수는 1, 3, 5밖에 없어요. 그럼 FA가 홀수 나오려면 몇 가지예요? A가 홀수 나오려면 3가지죠. B가 홀수 또 나와야 돼요. 3가지예요. 똑같은 거 또 나와도 되니까. C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3가지예요. 홀 나오는 경우가 27가지구나. 자, 그러면은 홀짝짝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FA 홀수 나오는 거 똑같아요. 3가지. 근데 짝수 나오려면 짝수는 2랑 4밖에 없어요. 그럼 FB가 나올 수 있는 거는 2가지밖에 없구나. 그렇죠? 2가지. 그럼 FC도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차피 얘나 경우의 수가 다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죠? 그쵸? 이거는 FA, FB, FC 중에서 홀수로 나올 하나를 고르는 3가지 케이스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만 3배 해주고 둘이 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27 더하기 12 곱하기 3 27 더하기 36 그래서 63이 답이 됩니다. 63. 케이스 분류를 좀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케이스 분류.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틀린 거 3번. 하하하하. 자, 3번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어느 학교의 축제 포스터 A, B, C가 각각 한 장, 세 장, 네 장 있대요. A가 한 장, B가 세 장, C가 네 장. 자, 이때 전제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은 B 포스터 세 장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C 포스터 네 장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서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서 5장을 뽑는 거예요.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해서 5장을 뽑아놓고 5개 학교,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E 학교에다가 한 장씩 가서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7장 중에서 5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A, B, C 중에서 A는 무조건 한 장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B, C도 적어도 한 장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한 장이고 얘가 4장 나오는 경우. 또 B가 2장, C가 3장. 미안. 4장 나오면 안 되는구나. 3장이구나. 미안해. 5개니까. 그럼 얘가 2장 나오고 얘가 2장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3장 나오고 C가 1장 나오는 경우. 또 있어요? 없죠. 괜찮나요? 그럼 요 케이스는 포스터가 A, B, C, C, C구나. 그리고 얘는 A, B, B, C, C구나. 요 경우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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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구나.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순서대로 나열하네. 그럼 얘는 A 몰라. 5개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CCC. 셋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중복이죠.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5팩 들어가는데 왜냐면 B1, B2 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C1, C2도 따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놓고 다 나열해놓고 나면 어차피 B1, B2 바꾸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C1, C2 바꾸는 것도 의미 없다. 다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얘도 어차피 맨 위에 거랑 똑같아요. 5팩을 3팩으로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케이스만 다 더하면 끝나요. 그래서 5팩 5, 4, 3, 2, 1 다 곱하면 120. 120을 6으로 나눴으니까 20. 얘는 120을 4로 나눴으니까 30. 얘는 120을 6으로 나눴으니까 20.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70까지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조금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화이팅 해야 돼. 힘내야 돼. 화이팅. 자, 그래서 70까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좀 볼게요. 4번도 거의 최대로 많이 틀린 문제죠. 자, 이번에는 1, 2, 3, 4, 5, 6, 7 숫자가 미안해 좀 겹쳤네. 1, 2, 3, 4, 5, 6, 7 자, 얘네를 순서대로 나열한대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거 지금 8개죠? 그럼 8자리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2를 2A, 2B라고 생각해서 다르게 놓고 본다면 전체 나열하는 경우는 8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6은 4보다 오른쪽에 나열하고 홀수는 무조건 작은 순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한대요. 요 말 자체가 좀 헷갈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6이 4보다 오른쪽에 나열된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6과 4가 들어가는 두 자리를 고른다고 친다면 이 두 자리 중에서 6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고 4는 무조건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홀수는 작은 수부터 크게 순서대로 나열한다. 홀수가 1, 3, 5, 7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홀수 자리를 이렇게 4개를 골랐다라고 한다면 홀수는 무조건 1, 3, 5, 7이에요. 괜찮나요? 1, 3, 5, 7도 순서가 정해져 있네. 4, 6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1, 3, 5, 7을 하나로 보면 돼요. 1, 3, 5, 7을 1, 1, 1로 생각하자. 4, 6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6을 4로 보자. 그럼 얘는 1, 1, 1, 1, 2, 2, 4, 4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 8자리의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4팩,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4팩, 2팩, 2팩으로 나누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1, 1, 1, 1 들어가고 2, 2 들어가고 뭐 4, 4 들어갔다. 이거는 내가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 맨 앞에 1은 1. 얘는 원래 3이었어요. 얘는 5였고 얘는 7이었어요. 괜찮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2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냅두고 4, 4는 그럼 뭐였냐? 뒤에 4가 6이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1대1로 딱 떨어지니까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 그래서 얘는 8, 7, 6, 5, 4, 3, 1은 어차피 약분했을 테니까 2, 1, 2, 1. 어차피 2팩은 2니까. 그래서 2, 4 약분하면은 420. 괜찮네요. 420까지가 답이에요. 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수냐 이렇게 보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돼요. 뭐? 처음에 1357 들어갈 숫자, 아니 1357이 들어갈 자리 4개를 골라주면 돼요. 그럼 1357이 들어갈 4자리를 골라준다면 이미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자리만 뽑았는데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죠? 8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4자리 남았죠. 여기에다가 2가 들어갈 2자리를 또 뽑아볼게요. 그럼 2가 들어갈 자리를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 그럼 얘는 그냥 2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4, 6이 나오겠죠. 얘는 나머지 2자리 중에 2자리 뽑는다. 어차피 한 가지예요. 그럼 무조건 4가 왼쪽이고 6이 오른쪽인 거예요. 괜찮죠? 자리를 뽑는 걸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다 똑같이 나와요. 괜찮나요? 조합으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조합으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8시 4, 4시 2시이다. 와, 그럼 진짜 쟤랑 똑같냐? 8시 4면은 8, 7, 6, 5, 4, 3, 2, 1을 나타내는 거죠. 8시 4는. 4시이면은 4, 3, 2, 1을 나타내는 거죠. 2시이면은 2, 1, 2, 1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가 지금 8팩이에요. 1부터 8까지 다 곱하니까. 얘가 지금 4팩이에요. 얘가 지금 2팩이에요. 얘가 지금 2팩이에요. 어때요? 4팩, 2팩, 2팩분의 8팩.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팩분의 팩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이걸로 먼저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풀이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열어야 돼요. 근데 아직 기본도 안 됐는데 생각을 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사고를 일단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일단 틀에 박힌 사고. 왜? 그게 체계적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힘내. 파이팅. 파이팅. 괜찮을까? 너무 힘든가? 괜찮아? 껌 줄까? 괜찮아?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 봤고요. 자, 지워도 되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좀 볼게요. 만약에 나는 다 해서 괜찮다. 그러면 잠깐 다른 거 풀고 있어요. 잠깐 다른 거. 자, 5번도 잠깐 봅시다. 5번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단 경로의 수.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뭐야? 그림이 좀 다른데? 일단 이걸로 봅시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거. 숫자로 미는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쁜 직사각형으로 나오면은 어차피 최단 경로의 수로 갈 때는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 동쪽, 북쪽. 그렇죠? 이렇게 8개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를 A, BB로 놓고 본다면 8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8팩을 4팩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내가 A, B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A, B, A, B, A.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나열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1대1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근데 문제는 지금 뭐예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지금 빠꾸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여기가 못 지나가요. 그럼 못 지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어차피 전체에서 2점 지나가는 걸 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잡아놓고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문방구에 들러서 샤프를 하나를 사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문방구 들렀다 가는 경우에서, 그죠? 딱 그거 하나만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가는 거는 지금 8팩을 4팩, 4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얼마지? 8765, 431, 428, 32, 70까지죠? 그죠? 70까지. 거기서 A부터 P까지 가는 거. 그럼 AAA, BB. 그죠? 5팩을 3팩, 2팩. 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건 A, BB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70에서 10 곱하기 3. 40까지입니다. 40까지. 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죠? 숫자로 밀고 들어와도 돼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밑에서 올라오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2점 올 수 있는 건 왼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도 한 가지, 그죠?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도 다 왼쪽에서 오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요 점은 왼쪽에서 오는 경우, 아래에서 오는 경우 두 개 다 돼요. 각각 다 되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 지점 올 수 있는 거는 1 더하기 1이니까 3, 4, 5. 똑같이 3, 4, 5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요 점 올 수 있는 건 왼쪽, 아래 둘 다 되니까 3 더하기 3, 6이 되겠죠? 요 점도 4 더하기 6이니까 10이 되겠고요. 얘도 5 더하기 10이니까 15가 되겠네요. 요 점은 왼쪽에서 못 와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올 수가 없어요.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5가지예요. 아예 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0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왼쪽, 아래에서 오는 거 25가지 되고요. 얘도 왼쪽, 아래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5가지. 그럼 마지막 얘 더하면 어때요? 40가지. 그렇죠? 뭘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시험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다 밀고 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 남았다. 사실 그걸 보고 싶었는데 아쉬워. 보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점 찍고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걸 하려고 했는데 걔는 일단 좀 내비둘게요.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6번. 자, 똑같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요 점이 지금 P점, 요 점이 Q점. 자, 얘는 지금 PQ를 지나가면 안 된대요. 이 P점과 Q점을 지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다리가 끊겨 있는 거예요. 요것만. P에서 Q로 못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P에서 Q를 못 지나가는 것 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A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에서 P에서 Q 지나가는 거. A에서 P를 갖다가 Q 지나서 B 가는 경우. 요거 하나만 그냥 빼주면 돼요. 그럼 A에서 B 가는 경우에서는 A, B, B.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10팩을 5팩, 5팩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거기서 빼기. A에서 P까지 가는 게 A, B.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P에서 B 가는 거는 한 가지고 Q에서 B 가는 거는 A, B. 그래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팩을 5팩, 5팩 나누면은 19, 8, 7, 6, 5, 4, 3, 2, 1. 그죠? 이거 10CO랑 똑같은 거예요. 자, 5, 2, 10, 4, 2, 8, 3, 2, 6, 7, 9, 63에 4배니까 252가지. 거기에서 4팩을 2팩 나눈 거 6가지, 5팩을 3팩 2팩 나눈 거 10가지. 그래서 252에서 60을 뺐으니까 192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도 내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자신 없다. 그럼 숫자로 밀고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죠? 한 가지. 얘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괜찮죠? 얘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하니까 여섯 가지가 돼요. 여기도 네 가지, 여섯 가지 하니까 10가지, 합쳐서 15가지, 합쳐서 21가지. 요 지점은 왼쪽에서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네 가지예요. 얘는 다섯 가지, 네 가지 합치니까 9가지. 여기는 15가지. 자, 얘는 왼쪽 밑에서 다 돼요. 14가지. 얘는 14, 15 더하니까 29가지. 얘는 29, 21 더하니까 50가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9에다가 14 더했으니까 23가지. 얘는 15에다가 23 더했으니까 38가지. 그리고 둘 더하면은 52가지. 둘 더하면은 102가지. 둘 더하면은 얼마지? 90가지. 그래서 둘 더한 게 192가지예요. 괜찮네? 그러니까 뭘로 풀어도 돼요. 그러면 뭐야? 숫자로 밀면 다 되잖아. 이걸로 밀면은 거의 다 돼요. 근데 왜 이거 말고 이런 방식을 택할까요? 왜 이거 말고? 진짜로 이걸로 풀면 99%는 돼요. 99%. 적어도 내신에서 막히는 문제는 정말 간혹가다 하나 나와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간혹가다 하나 나오는데 그 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센이나 RPM이나 라이트센 수준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고난이도 문제는 이런 걸로 해결 안 되는 게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연습이 실제로 계산 실수도 안 나와요.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192가지.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거 일일이 다 덧셈 해야 되는데, 아니 솔직히 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90 더하기 190인데 이걸 실수할 일은 없겠구나. 막 38에다가 50을 더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80 이렇게 써버리면 다 181로 써놓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괜찮네? 그쵸?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내가 시간을 조금 많이 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사실상 노가다로 다 계산 가능해요. 일일이 찾아가지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숫자로 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밀면서라도 다 맞추라는 의도도 조금 있었기는 합니다. 의도가. 미안해. 알았어. 그만할게. 말이 너무 많았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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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줬나? 다 줬구나.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으로 좀 가볼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었던 거 다 정리하고요. 미안, 조금 힘들겠지만 중복조합을 좀 갑시다. 중복조합. 미안해, 개념 설명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거 조금 많이 길어요. 원수절처럼 많이 설명합니다. 원수절처럼. 참고로 이 4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요거예요. 이거 진짜 마스터하기 정말 힘듭니다. 완벽하게 전부 다 마스터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중복조합은 솔직히 말하면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다른 걸로 보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지은 거니까 그냥 무시해요. 그냥 막대기 논리라는 거야. 그냥 쉽게 따지면은 방정식의 해계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뭐냐면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야, 가서 과일 좀 사갖고 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좀 사갖고 오래요. 근데 과일 가게를 딱 봤더니 과일이 사과랑 배랑 귤 3개밖에 안 팔아요. 그리고 이 과일을 합쳐서 10개를 사오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10개. 그럼 10개를 사왔다. 자, 사과는 사과끼리 다 똑같고요. 배는 배끼리 다 똑같고 귤은 귤끼리 다 똑같다. 망가진 것도 없고 다 깨끗하다고 할게요. 다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간다고 친다면.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얘는
사과의 개수, 사는 거, 배의 개수, 귤의 개수 다 합쳐서 10개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10개. 자, 그때 이 사과 개수, 배 개수, 귤 개수는 전부 다 어떠냐면은 3개 사고, 4개 사고, 3개 사고 이런 거 가능하죠. 그렇죠? 빵개 사고, 10개 사고, 빵개 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개 사고, 1개 사고, 10개 사고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과일 가게에서 이제 사과를 팔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개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음이 아닌 정수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화정,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음이 아닌 정수. 괜찮죠? 자, 이때 편의상 얘를 미지수로 바꿔서 쓴다면 얘는 사과의 개수, x개, 배의 개수, y개, 귤 개수, z개 합쳐서 10개. 그렇죠? 똑같이 음이 아닌 정수인데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z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해. 그렇죠? 막 1.5개 이렇게 사올 수는 없으니까. 자, 요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느냐? 수학하에서 비슷한 게 있었어요. 방정식의 개수 중에서. 자, 여기에서 10이 나오는 음이 아닌 정수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했어요? 수학하에서? 자, 전부 노가다예요. 전부 일일이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x, y, z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미지수 중에서 뭘 기준으로 들어가요? 보통 z 기준으로 들어가요. 왜? z는 1 커질 때마다 30 커지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커다란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조각 자체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있다. 작은 거 먼저 다 집어넣고 나중에 큰 거 집어넣어요? 아니, 큰 거 먼저 집어넣죠. 제약 조건이 제일 큰 거 먼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말 계속 나와요.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걸 먼저 성립하게 만들면 돼요. 다중 조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도 변수가 3개잖아요. 이것도 다중 조건이에요. 여러 개 조건. 그럼 당연히 z부터 찾아서 들어가주면 되는데 z 값이 0인 경우. 그럼 x 플러스 2y는 10. 그러면 어차피 y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x가 남는 거 가져간다고 치면 되니까. 그럼 y는 0부터 5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6개. 그 다음에 z가 1인 경우에는 x 플러스 2y는 7. 이때는 y가 0부터 3까지만 가능하네요. 그래서 4개.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압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쟤도 똑같겠네? 그렇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개수가 다 똑같아요. 개수가 다 똑같아서 z가 0인 경우 그러면은 뭐 x 플러스 y가 10이니까 y는 0부터 10까지. 그럼 어차피 x는 남는 거 알아서 가져간다고 치면 되니까 여기서 11가지. 괜찮죠? 그럼 z가 1인 경우에는 합이 9니까 y 값이 0부터 9까지. 그렇죠? 10개죠? 그럼 계속 내려간다면 11, 10, 9, 8, 7, 1까지 나와요. 괜찮네?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등차수열이야. 맨 앞 맨 뒤 12, 맨 앞 맨 뒤 12, 맨 앞 맨 뒤 12. 12가 전체 11개 절반이에요. 괜찮네? 66까지입니다. 와, 그럼 이걸 맨날 이렇게 계산해야 돼? 아니, 이렇게 계산한다면 중복조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복조합 설명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큰 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원칙적인 풀이에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한정에서는 중복조합을 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답이 66인 것만 일단 알고 있어 볼게요. 얘는 될 수 있는 게 66까지예요. 자, 실제로 맞는지 이따가 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는 그러면 요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싶어서 개념적으로 순서가 없이, 왜냐면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과가 몇 개, 배가 몇 개. 어차피 사과, 배, 귤 사이에 순서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과, 배, 귤 세 종류 중에서 총 몇 개 사는 거예요? 10개 사는 거죠? 그렇죠? 10개 사는 거.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지?
세 종류 중에서 10개를 뽑는 거예요. 괜찮죠? 10개를 조합하는 건데 그냥 조합이 아니죠. 왜냐면 그냥 조합이면 3개 중에서 10개를 하나씩만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뭐냐? 세 종류 중에서 10개를 중복해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3H1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정의예요. 정의 3H10.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이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얘는 막대기라는 걸 좀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가 전부 다 막대기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는 참고로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래서 나는 얘를 갖다가 과일 가게에서 한번 계산하는 개수, 세는 경우의 수를 뽑아보려고 무슨 방법을 취했냐? 10개의 과일을 담을 만한 빈 바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빈 바구니 10개를 그냥 일렬로 깔아놨어요. 일렬로 깔아놓고 아저씨한테 얘기해요. 아저씨, 얘를 세 그룹으로 나눠주세요. 세 그룹으로 나눠 놓으면은 왼쪽부터 사과배 귤 개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10개를 3개의 그룹으로 찢어내려면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선은 몇 개 필요해요? 2개면 되죠. 2개의 선만 있으면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막대기 2개를 줘요. 아저씨가 막대기 여기 놔주세요. 그럼 막대기를 만약에 이렇게 놨다. 그럼 얘는 사과 4개, 배 2개, 귤 4개 산 거예요. 그럼 막대기를 이렇게 놨다. 그러면은 사과가 7개고요. 배 하나도 안 사는 거고 귤만 3개 사는 거예요. 괜찮죠? 아, 그러면 얘는 빈 바구니와 막대기 2개 합쳐서 1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겠구나.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는 빈 바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랑 막대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12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 12개 나열할 때 막대기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빈 바구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케이스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AAA, B, AAA, B 이렇게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사과 3개, 배 3개, 귤 4개 사는 거랑 똑같은 상태. 괜찮죠? 1대1로 다 매칭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 1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A끼리 다 똑같고요. B끼리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12팩을 10팩, 2팩으로 나눈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팩팩분의 팩이면은 뭘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팩팩분의 팩이면은 조합을 의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C3 같은 경우도 5 곱하기 4를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죠. 얘를 굳이 팩토리얼로 만든다 그러면은 5, 4, 3, 2, 1 해놓고 2일은 없었는데 만들었네? 그럼 2일은 또 만들면 되죠. 그럼 분자가 5팩, 얘는 3팩, 얘는 2팩. 그렇죠? 팩팩분의 팩이면 조합이라는 거예요. 단 얘가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3 더하기 2가 5여야지만 조합입니다. 괜찮죠? 이거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6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이거 조합이에요? 팩팩분의 팩이지만 조합이 아니에요. 왜? 3 더하기가 5여야만 돼요. 그래서 얘는 6을 하나 뱉어내면 돼요. 6 빼고 5팩 쓰면 되죠. 3팩, 2팩 써놓고. 그럼 얘는 6 곱하기 5C2로 봐도 되고 5C3으로 봐도 돼요. 둘이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6 곱하기 5C, 6 곱하기 5C3 물로 써도 됩니다. 우와, 그럼 얘도 조합이네요. 괜찮나요? 이것도 조합. 그럼 얘는 12C 10으로 봐도 되고 12C 2로 봐도 돼요. 왜? 어차피 둘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렇죠? 그럼 12C 10으로 봅시다. 왜 12C가 아니고 12C 10으로 볼 거냐면은 얘가 10으로 끝나잖아요.
2로 보는 것보다는 10으로 보는 게 공통성이 있어 보이죠? 아, 12시 10으로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중복조합은 절대로 그 자체적인 풀이 방법이 없어요. 중복조합은 자체적인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돌려서 경우의 계산을 해요. 괜찮네? 얘는 절대로 그 자체로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물론 나중에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은 그냥 12시 2로 계산하면 돼요. 괜찮죠? 그럼 어차피 12시 2면은 12, 11, 2일 이렇게 되니까 66까지. 그렇죠? 똑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노가다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일이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일일이 계산해요?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래서 중복조합을 배워야 됩니다. 괜찮죠? 중복조합. 자, 이때 얘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 지금 이게 막대기 논리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얘를 이제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개 뽑는다. 10개 뽑는다. 이거까지는 괜찮죠? 근데 얘가 왜 10이냐예요. 얘가 왜 10이? 자, 다시 한번 10개를 뽑는 거예요. 세 종류 중에서. 그러면은 10개 뽑는 거니까 10개 빈 바구니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종류 중에서 뽑는 거니까 구분할 수 있을 만한 막대기는 몇 개 필요하다? 2개예요. 그래서 얘보다 1개 적은 막대기에다가 빈 바구니 10개를 더한 이 12개 중에서 뽑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NHR. 얘는 참고로 호모지니어스라고 읽어요. 근데 앞으로도 나는 호모지니어스라고 읽진 않을 거고 그냥 H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퍼미테이션, 컴비네이션, 파이,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하는데 그냥 PC, 파이, H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자, 호모지니어스지만 그냥 중복적. 다시 한번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알게 뽑는 거야. 알게 뽑는 거. 알게 뽑는 거지만 몇 개 중에서? 둘 더한 거 중에서 1개 작은 걸로. 그쵸? n 플러스 r 빼기 1 중에서 알게 뽑는 겁니다. 왜? n-1개의 막대기가 필요하고요. r개의 빈 바구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h 뭐 4 이런 거 나왔다. 그럼 얘는 둘 더해서 1 빼요. 7에서 1 뺐으니까 6, C 4라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눴으니까 15가지가 됩니다. 3개 중에서 4개 뽑는 게 중복해서 뽑는 게 15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를 뽑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쓰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좀 길죠. 근데 그냥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복조합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정리할게요. 이 지금 첫 번째 건데 그러면 방정식의 해계수는 원칙상 뭐라고요? 얘는 노가다 띄어서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어떨 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냐? 얘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야.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애들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개수가 동일할 때밖에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음이 아닌 정수해일 때만. 음이 아닌 정수해일 때만 가능해요.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노가다가 아니고 중복조합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중복조합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방정식의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올 텐데 요거 2개 가지고 장난치겠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여기 막 숫자만 바꿔가지고 막 100, 뭐 여기 뭐 W 하나만 더 들어가고 4개 중에서 뽑고 이런 정도는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뭘로 장난친다고요? 개수 가지고 장난치고요. 요 범위 가지고 장난쳐요.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중복조합 계산 연습만 잠깐 해볼게요. 계산 연습만. 자, 104번부터 115번까지 요거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104번부터 115번까지.
자, 몇 개만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되는 친구는 그냥 계속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 한 번씩 봐서 답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OH4면은 둘 다 하면 9, 8C4예요. 그래서 428, 70까지가 되겠고요. 자, EH4면은 5C4가 되겠죠? 5가지가 될 겁니다. 6H0이면은 5C0이라서 1가지가 되겠고, 3H4이면 둘 다 하면 6이니까 1 빼면 5, 5C3이라서 10이 될 거예요. 자, 4H2면은 둘 다 하면 6이니까 5C, 그렇죠? 그래서 N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H4이면은 둘 다 하면 5니까 4C3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4C4이면은 4C1과도 똑같네. 그래서 N 값은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HR.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쵸? 4개 뽑았겠죠, 뭐. 6HR인가? 6H4인가? 한번 봅시다. 왜냐면 얘는 9C4, 9CO 둘 다 되니까 6H4인지 6H5인지 모르겠어요. 6H4로 한번 해볼게요. 둘 다 하면 10이죠. 9C4네요. 그럼 R은 4가 맞네. 그렇죠? 왜냐면 뒤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차이점은 얘가 여기가 4C3과 4C1이 똑같아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 미안. 1분만 있다가 끝낼게.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4HR이 8C3, R이 3일 수도 있어요. R이 5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왜냐면 8C3과 8CO 가 똑같으니까. 혹시 해서 4H3을 해봤더니 둘 다 하면 7이에요. 6C3.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4H5라고 한번 해봤더니 얘는 둘 다 하면 9. 1 빼면 8. 8CO 가 되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R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과 배귤 합쳐서 7개니까 세 종류 중에서 7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 종류 중에서 7개. 둘 다 하면 10. 9C7이에요. 9C2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 8을 2로 나눠줬으니까 4, 9, 36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접시 8개가 있어요. 초콜릿이 4개예요. 초콜릿은 다 똑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지? 접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다 다른 접시죠? 뭐 코렐도 있고 뭐 있어요. 하하하. EFGH 뭐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여기에 초콜릿을 담는데 초콜릿이 여기 4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4 빵빵빵빵빵빵빵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접시에 담는 초콜릿 개수가 4개인 경우로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그쵸? 접시 안에 담겨있는 초콜릿 개수가 4개다. 그때 빈 접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A 접시에 들어가는 초콜릿이 빵개일 수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 1개 이럴 수는 없겠죠. 접시에서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개 안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의미 아닌 정수에. 그래서 얘는 8개 접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뽑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4H, 8인지 8H4인지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중복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몇 중에서 몇을 뽑는 건지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는데 항상 중복 순열은 함수를 만들어 놓고 세주면 되고요. 중복조합은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세주면 됩니다. 방정식 회계수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하나가 또 나와요. 함수에 관련된 게.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이따가. 8H4. 왜 8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지? 뭐 A 접시, C 접시, E 접시 이렇게 뽑았다 그러면 A에 2개 들어가고 C에 1개 들어가고 E에 1개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은 둘이 더하면 12. 11C4네요. 야, 이건 뭐지? 11, 19, 8. 4, 3, 2, 1. 4, 2, 8, 3. 33의 10배니까 330까지네요. 그죠? 330까지. 자, 얘는 아까 그냥 3H5죠. 그쵸? 그래서 얘는 7CO. 7C2로 봐도 되겠네요. 7, 3, 21이죠.
얘는 4개 중에서 중복해서 8개 고르는 걸로 보면 되니까 11시 8 발음에 좀 주의해야 되는데 11시 3 그죠? 아니 11시 8이라 그러면 좀 그래서 미안 아니야 뭐 다들 힘들지? 자 3 약분하고 5 나오니까 얘는 165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연습을 했고요.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요거의 변형 케이스들을 차근차근 하나 좀 가볼게요.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좀 일찍 쉬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말이 많았어. 자 41분까지만 잠깐 쉬어요.